학기초 학급 문화를 만들 때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과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즉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연습하면요,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의 자극 불씨들을요, 초기에 현명하게 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추추쌤과 가필루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학기초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할 정말 필수 교육 활동 중 하나, 바로 사과하는 연습, 가르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하기 연습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선 첫째, 아이들이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미안해 라고 만들었으면 모두 다 그냥 나는 사과한 거야,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됐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과의 말을 하는 건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사과를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용기 있는 태도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 교실 안에서 진심으로 용기 있게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과만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요, 학급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요, 초기에 그 작은 불씨들을 잘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이 교실 안에 모이다 보면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아이들 다툼이나 분란의 시작을 보면 사실은 되게 작은 불씨에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 상황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일을,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과하는 방법만 잘 알려주어도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하는 방법 배우기 1단계, 사과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경험 나누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자, 우리 그러면 사과하는 방법 함께 배워볼까요? 라고 제안을 한다면 아이들은 왜? 저걸 왜 배워야 돼?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험과 사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연결짓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있잖아요. 상대방이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사과 받은 건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도 이런 경험들이 다들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저래 진짜 쪼잔하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다 공감해요. 맞아요. 저 그런 경험 있었어요 하고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진 않고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사과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전달했던 적이, 또 진심으로 받아봤던 적이 많지는 않았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과하는 방법 배우기 2단계, 사과 효과가 없었던 이유 알아보기입니다. 1단계에서 사과를 받긴 했는데 왜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았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럼 2단계에서는 왜 그 사과가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미안해 라고 말은 했는데 표정이나 말투는 전혀 미안한 것 같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계속 그 행동을, 미안한 행동을 반복하니까 저한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기도 합니다. 또는 친구가 나는 아직도 너무 속이 상한데 먼저 그냥 미안해 라고 말해버리니까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된 것처럼 막 행동해버려서 되게 속상하고 내가 속 좁은 사람인가? 이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단계에서는 왜 그 사과가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삶과 연결지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사과하는 방법 배우기 3단계, 적절한 사과법의 필요성 이야기하기입니다.
앞에 1, 2단계를 거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사과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뭔가 마음이 상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오갔던 사과의 말이 왜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었던 사과의 말들은 사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기엔 좀 부족했을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가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말들이 생각보다 그 미안해란 한마디만 가지고 충분치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고민하고 어떤 말을 하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만의 효과적이고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사과법을 같이 연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고 하면서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과하는 방법 배우기 4단계 인사의 사과법 소개하기입니다. 인사의 사과법의 이는요, 잘못을 인정하기, 사는요, 사과하기, 해는 해결하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의 사과법의 인정하기 단계에서는요, 내가 한 행동이나 그런 말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지우개를 내가 허락 없이 쓴 상황이라면요, 내가 너의 허락 없이 지우개를 가져가서 이렇게 행동을 말하고 인정합니다. 인사의 사과법의 사과하기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미안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 그렇죠. 이렇게 사과의 말과 함께 해결 방법, 그 약속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인사의 사과법의 해에서는요, 이제 해결하기를 의미하는데 해결하기 단계에서는요, 내 사과를 받아줄래? 또는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이 풀릴까? 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의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했는데도 친구가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고 그런 경우가 이럴 때에는 친구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인사의 사과법에 따라서 아이들이 서로 역할극을 만들어 보고 연습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습까지 다 하고 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년 동안 오늘 배운 인사의 사과법에 따라서 사과를 합시다. 우리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이런 학급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과하는 방법 배우기 4단계와 인사의 사과법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4단계와 인사의 사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과만 제대로 하더라도 학급 안에 있는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의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학기 초에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